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 국가대표 클리닉 체인에서 방송하는 시간 서울과 제주에서 방송하고 있죠. 이번 주는 서울점에서 라이브 준비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국가대표 주치의에게 듣는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왜 준비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림픽이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시작한 경기들도 있고 한데 그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제가 그래도 태릉 선수촌에 2014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그만둘 때까지 진천 선수촌에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수많은 국제 대회들을 나가봤고 그 중에 올림픽을 3번 나갔습니다. 올림픽 3번 갔는데 아마도 제가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는 올림픽 제일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자랑을 좀 하면서 올림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올림픽에 갔을 때 뭐 저희가 의무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의무팀은 뭐 몸만 가느냐, 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뭐 보시면은 또 그 올림픽 빌리지라 그래가지고 그 선수촌 내부에서 선수들이 생활을 하고 뭐 지도자 그리고 뒤에서 팀 서포트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다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언론들은 잘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뭐 선수 간단한 뭐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올림픽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아무거나 다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또 비욘디 라이브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경험을 되살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팀은 뭐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상근 그 대한체육회 직원들이죠. 저희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그 해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이 열리는 그 나라의 조직위원회가 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메디칼 가이드북을 몇 달 전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막 그 영어로 된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또 다 읽어봐야 되죠. 뭐 바뀐 규정이 있는지, 뭐 이번에 특별한 얘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준비를 하고, 또 그 나라의 조직위원회에서 너희들 중에 뭐 의사는 누가 올 건지, 또 다른 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 누가 올 건지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의사들이 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그 IOC라고 하죠. 올림픽 커미티,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뭐 그런 것들을 다 또 공부를 해가지고 패스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또 현지에서 저희가 의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원래는 못하죠. 원래는 못하는데 조직위에서 승인을 하면은 해줍니다. 그러면 조직위에서 또 저희한테 뭐 약은 뭐를 가지고 올 건지, 또 뭐 진단 장비라든지 치료 장비들 뭐 가지고 올 건지 다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그 약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성분이 뭔지, 약 이름이 뭔지, 뭐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몇 개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뭘 가져갈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동계 올림픽 다르고 하계 올림픽 다르거든요. 또 그 우리 선수단의 규모도 달라요. 원래는 동계 올림픽은 좀 선수단이 작고 하계는 조금 큰 편인데, 그거에 맞춰서 약도 수량도 준비하고 의료 장비도 뭐 어떤 거 뭐 가져가는지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가서 또 이제 선수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의무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천 선수촌에. 왜 남아있느냐?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시합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올림픽이 있으면 올림픽 기간이 한 2주 조금 넘는데 2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초반에 경기가 있는 그런 종목과 선수가 있을 거고 또 후반에 올림픽 거의 폐막에 가까운 시기에 본인의 그 경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반부에 경기가 있는 선수들은 미리부터 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진천 선수촌이 원래 되게 훈련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밥도 맛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다가 뭐 현지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출발을 뒤늦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떠나버리면은 남아 있는 선수들이 또 케어해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또 저희가 남아 있는 팀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초반에 경기 끝난 선수들은 또 한국으로 미리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본인 경기를 그냥 잘 마쳤으면은 좋은데 또 거기서 다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귀국해가지고 또 그 진천 선수촌 들어와서 진료를 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의무팀들도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일종의 후방 지원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올림픽 때 더위로 인한 부상도 많이 생기는 편인가요? 그런 것들은 종목마다 이제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마다 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진짜로 더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우리나라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제빙기가 있죠. 항상 경기장에 제빙기가 있어가지고 얼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선수들 힘들 때는 그 아이스팩 만들어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공급하고 막 물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생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치의분들은 보통 정형외과 분들이 많이 가시나요? 그런데 선수촌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보통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보통 올림픽에는 한 2명 정도 가고요. 나머지 한 분은 한 3명, 보통 의사 3명 정도 가는데 저희 같이 내부에서 선수촌에서 2명 가고 외부에 뭐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1명 와가지고 한 3명 정도 가고, 그럼 과는 어떤 과 의사들이 가느냐? 보통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가기도 하고,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뭐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가고 가정의과 선생님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뭐 또 꼭 정형외과만 가진 않죠. 그리고 의무팀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팀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올림픽에 가 있을 때는 이게 신분증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숙소에 놔두고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이 목에 걸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고 왔는데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데 저 되게 많거든요. 안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상 걸고 다녀야 돼요.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이걸 확인하고 얼굴 확인하고 출입 이런 것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보면은 색깔도 있고 A 뭐 숫자도 있고 뭐 이렇게 까만색으로 all 써져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각 신분의 일종의 계급 같은 거죠. 이렇게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근데 또 뭐 경기장, 뭐 선수 구간들 이런 데는 못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뭐 올림픽 빌리지, OLV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 빌리지 이런 것들은 선수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TA라고 하는 거는 그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크, 숟가락 표시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신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정확한 그 올림픽 임원인 거죠. 이게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주 정도 계속 올림픽 기간일 텐데, 중계 보시다 보면은 뭐 선수나 감독, 코치님들이 이거 목에 걸고 있는 거 아마 유심히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뭐 경기할 때는 걸고 경기하진 않지만 감독님들은 항상 이거 걸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 가고 간호사 가고 물리치료사 가고 이렇게 대회 규모에 따라서 선수단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저희가 파견되는 숫자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선수단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의사가 3명이 가는데 이번에는 정식 임원으로는 2명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모도 줄었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전에 준비를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약도 준비를 하고 의료 장비들 그런 것들도 뭐 가져갈지 다 준비를 하고요. 그런 저희 선촌에 있던 원래 장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싸가거든요. 싸가는데 그거를 누가 싸느냐 다 저희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싸는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서 신청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치료하는 패드라든지 우리가 진료 볼 때 책상도 필요하고 약을 다 넣어놔야 되는 캐비넷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 조직위에서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신청해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몇 개씩 수량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줍니다. 그냥 주냐? 그냥 주진 않죠. 돈을 받고 빌려줘요. 근데 되게 비쌉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이게 해외에 가다 보니 그 현지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제가 10년 동안 대회를 나가보면서 보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제가 2014년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인천 아시안 게임을 갔었는데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우리나라 광주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갔었습니다. 이게 처음 입사해서 국제대회를 가는데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대회를 가게 됐죠. 비행기 안 타고 계속 버스 타고 이렇게 해외 국제대회를 가게 됐는데, 광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조금 끝날 때쯤이었는데, 그때 메르스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전염병에 관한 그런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2016년에는 리우 올림픽이었는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또 지카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모기한테 물려서 옮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임산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대한체육회 직원들 중에 임신한 직원들은 브라질을 안 갔고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 진짜 준비 많이 했던 기억도 나고 또 현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염병들이 또 WHO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미리 예방접종해야 될 것들 있으면은 예방접종들도 선수단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까지 챙기고 그리고 이번에 도쿄 올림픽 때도 그렇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도쿄 올림픽 때는 안 갔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제한이 많아요. 아무것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경기장과 올림픽 빌리지 거기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매일매일 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매일 가서 코를 이제 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아픈데 매일매일 이제 코를 쑤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선수단들이 다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명이 코를 쑤시기 위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중국 조직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살살하더라 그런 것들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제일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도 나네요. 그래서 의외로 전염병 같은 것들도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핑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합니다. 도핑은 모든 스포츠 대회와 도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선수들도 미리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 중에서도
그 선수가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이 아니고서는 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약을 먹는 게 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체 약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TUE라 그래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신청은 의사가 같이 해줍니다. 의사가 진단명이 이런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도핑 금지 약물이고 하지만 다른 대체 약물이 없다. 그리고 이 약을 뭐 얼만큼 언제까지 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그걸 또 승인해주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도핑 금지 약물이라고 해도 먹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선수 교육 같은 것들도 해야 됩니다. 뭐 도핑 교육도 하겠지만 현지 생활 같은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현지 생활 교육은 저희가 하진 않죠. 저희는 뭐 의무실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차려질 것이며 어떻게 와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교육을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는 짐 싸는 거고요. 짐을 누가 싸주지 않습니다. 다 저희가 싸야 되고, 이렇게 박스가 있죠. 박스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보이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요. 올림픽 갈 때는 보통 박스가 한 3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뭐 넣었는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하고 다 싸고, 그러면 이걸 다 싼 것들을 이제 현지 갈 때 버스에, 여기가 이제 진천 선수촌이거든요. 진천 선수촌에서 실어서 인천공항에 가고, 그러면은 또 인천공항에서 다 수속해가지고 짐 붙이고, 그리고 비행기 탄 다음에 또 현지 도착해가지고 수화물 찾는 데 가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찾는 거죠. 뭐 1번부터 35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 찾았습니다. 뭐 2번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모두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또 버스에 싣고, 그 다음에 다시 버스 타고 다시 올림픽 빌리지 들어가야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또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우리 공항 가면은 검색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35개를 다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자, 이제 우리나라 숙소 의무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미리 먼저 가서 세팅해 주신 분들이 선발대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짐을 다 풀고 세팅을 또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거의 이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선수촌 의무실을 자체로 이제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다 세팅하고 나면은 진짜 너무 지치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 다 한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언제 집에 가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때부터 딱 개막하기까지, 저희는 미리 가니까요. 미리 가가지고 현지 적응도 해야 되니까, 미리 가서 개막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오늘 새벽에 개막시켰잖아요. 개막하고부터 폐막까지는 되게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 다 저희가 이사하듯이 다 챙겨가는 거고요. 선수 교육은 결단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주로 하거든요. 결단식은 보통 대회 한 2주 전, 3주 전 그때쯤 하는데, 뭐 잘하자,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의미로 선수단이 다 모여가지고 보통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런 올림픽 홀에서 하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고, 나름 TV 중계도 합니다, 생방송으로. 근데 아마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결단식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축하 공연도 가수분들이 와서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계 끝나고 해산,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뭐 이런 체육회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대회 때마다 물품들을 나눠주거든요. 옷, 신발, 뭐 외투, 모자, 이런 것들을 다, 가방도 나눠줘요. 그러면은 이게 다 스폰서랑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올림픽 가서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뭐 올림픽 빌리지, 또는 뭐 입상을 했다, 메달을 땄다, 그러면 시상할 때 꼭 입어야 되는 시상식 복장들,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이 있어요. 다 지켜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막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근데
꼭 교육을 했는데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메달 땄는데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시상복이 없다.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그때 막 시상복을 찾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의무 지원 경기장 지원 가 있다가 내 거 입을래라고 하면 이제 제가 벗어주고 그 시상식 할 때 그 시상복 입고 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무 지원 갈 때 보통 이제 시상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눠주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해주고 또 이제 의사가 의무 교육하는 거죠. 도핑은 이러이러한 것들, 그리고 현지 전염병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의무실 뭐 이렇게 운영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우리 선수촌에 있을 때처럼 편하게 와서 하면 된다. 그런 거 교육 다 하고 선수들은 해산하고 또 저희는 또 체육회 직원들은 또 남아서 또 회의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결단식 때 하고요. 질문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한 경기 끝날 때마다 몸 풀어주는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종목들이 많고 저희 의무팀들은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 경기장에 모든 스태프들이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 꼭 필요하다라고 미리 사전에 감독 코치님들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케줄 보고 분배해가지고 치료사들이 따라가고 뭐 의사가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의사가 따라가가지고 몸을 풀어주죠. 그리고 종목마다 그 의무 트레이너, 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의 그 종목의 여건에 따라서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이 따라가는 종목이 있고 못 따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이 따라가는 종목들은 굳이 우리 물리치료사들까지 같이 가서 몸 풀어주는 것보다는 의무 트레이너가 못 따라오는 종목들은 저희 의무팀이 가가지고 해줍니다. 의무 트레이너랑 저희랑 약간 다른 게 의무 트레이너는 그 종목 소속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고 저희는 이제 대한체육회 의과학부에 소속된 그런 의사 물리치료사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몸 풀어주는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진행은 하는데 한 경기 끝날 때마다 하느냐? 가 있으면 한 경기 끝날 때마다라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숙님이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주치의들은 얼마나 따라가는지 궁금하네요. 보통은 의사 3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한 6명, 7명 이 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래밤님, 부상을 입은 채로 경기를 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올림픽 이후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선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죠. 뭐 부상이 있을 때 저희는 올림픽 같이 큰 경기가 있으면은 선수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선수가 나는 부상 더 심해지는 거 감수하고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부상이 또 악화되더라도 선수 본인이 만족하고 하면은 저희는 뭐 그거에 또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가면 보호대는 부스 가서 많이 받는다던데 그 부분도 도움이 되시나요? 그런 올림픽 빌리진 안에 되게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호대를 나눠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호대가 조금 비싸거든요. 비싼 보호대라서 저는 선수들 이렇게 한테 저거 좋은 거니까 올림픽 빌리지 내에서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무료로 주거든요. 선수들한테 가서 브레이스 그 보호대 많이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소니님이 선수들 컨디션에 도움되는 합법적인 도핑도 있나요? 약물은 아니지만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이요. 도핑이랑 합법적인 거랑은 약간 말이 안 맞는데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선수들이 알아서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맛있는 밥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 막 고열이 나고 탈진 뭐 탈수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수액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히 없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의무실을 이제 가서 현지에서 차려요. 차리는데 항상 뭐
의무실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바뀝니다. 바뀌고 거기서 공간과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거기에 다 병원처럼 꾸며가지고 선수들 진료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진료실이에요. 진료실에 초음파도 놔두고 이렇게 베드도 놔두고 진료를 보는 거고 여기는 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연경 선수랑 사진 찍은 거를 자랑하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 맨날 보는데요. 뭐 그 안에 있으면은 진천 선수촌에서 맨날 보는데 또 이게 사람이 대회를 가면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 대회 왔는데 사진 한번 찍을까라고 해서 이제 찍게 되는 경우고 앉은 키는 이제 비슷하죠. 이렇게 앉으면.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이 배구 황현주 선수가 생일이었을 거예요. 생일이면은 또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생일인 선수들은 또 챙겨줍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는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 아니고 여기 이제 물리치료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들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뭐 진료랑 치료 같은 것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이제 검사들도 다 가능해요. 저희가 초음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아파서 왔을 때 뭐 이렇게 피지컬 리그잼이라 그래가지고 이학적 검사들도 다 해보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는 합니다. 근데 뭐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뭐 CT, MRI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올림픽 빌리지 안에 폴리클리닉이라 그래가서 그 조직위에서 준비한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선수랑 같이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뭐 거기 만약에 CT가 있으면 CT까지도 찍을 수 있고 근데 뭐 MRI를 찍어야 돼요. MRI 찍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폴리클리닉에서 우리가 폴리클리닉에서 준비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병원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도 또 따라가서 MRI 같이 찍는 거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치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는 뭐 찢어져 가지고 꼬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저희가 가져간 장비로도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짐을 진짜 이사짐만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뭐 주사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주사 치료, 뭐 체충격파, 각종 물리치료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다 해주고요. 의무실은 24시간 운영되나요? 그렇진 않죠. 저희들도 자야 되는데 보통 선수촌에서는 진천 선수촌에서는 의무실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인데 현지에 가면은 그거보다는 길게 하죠. 아침 한 8시 정도부터 밤 10시 그 정도까지 굉장히 길게 일을 하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아침 일찍 있는 선수가 뭐 미리 테이핑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조율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열어서 테이핑 해주고 보내기도 하고 또 경기가 늦게 끝난 선수가 다쳤대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밤에 늦게 오면 선수들 확인하고 뭐 진료하고 처치해주고 그렇기도 하고 또 자다가 아픈 선수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어떡합니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그러면은 자다가 선수가 뭐 문제가 생겼다 연락이 오면은 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약도 주기도 하고 뭐 주사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바쁘긴 합니다. 올림픽 현지 가면. 그리고 가서 이제 현지 갔을 때요. 현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챙긴 게 메디컬 미팅이 언제예요? 라고 이제 챙기거든요. 그럼 메디컬 미팅이라는 건 전 세계 각 나라 주치의들과 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 겁니다. 미팅을 하는데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희도 피곤해요. 이 히어링이 돼야 되는데 또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서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뭐 메디컬 규정들 또 새로 얘기해주고 외부 병원들이 이러이러하고 폴리클리닉 안에선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놔라라고 하면 저희들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핑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알아놔라라고 하면 그런 것들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디컬 미팅 했던 거고 이게 리우올림픽인데 리우올림픽 다음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에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직위원이니까 조직위원회에 메디컬 담당하시는 그 최고 팀장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리 이제 보신다고 오셨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랑 가정의과 선생님
이런 사진이고, 그다음에 경기장 지원도 가게 되죠. 경기장 지원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신청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어떤 일부 종목은 의사가 항상 같이 그 선수가 경기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같이 의사가 같이 옆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가 또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머물고 있다가 선수가 다치게 되면은 저희가 가서 이렇게 처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뭐 예를 들면 유도, 뭐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저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선수 경기하는 거 이제 보고 있죠. 경기하고 보고 있을 때 주로 무슨 생각하냐면은 제발 다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다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뛰어나가느냐? 제가 뛰어나가지는 않고요. 그 경기장 의사가 또 있어요. 경기장 의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의사가 그거를 보고 선수들을 본 다음에 선수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사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경기장 의사가 담당 의사 들어와라고 하면 제가 그때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때 유도 선수 다쳤을 때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뭐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요. 할 수 있겠냐?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나오고 나와서 이제 사실 저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처치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기장 지원들도 있고, 또 도핑 이제 메달 딴 선수들은 도핑을 하게 되니까 도핑할 때 또 뭐 막 약 뭐 먹었는지 뭐 주사 뭐 맞았는지 이런 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선수 익숙치 않으니까 저희 의무팀이 가가지고 또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외부 병원 진료 갈 일이 있으면 또 저희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몸이 막 10개라도 모자라죠.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바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레슬링도 따라다니고, 이건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경기장인데, 쇼트트랙 경기장은 선수 돌고 있을 때 그 밖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제발 넘어지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근데 넘어지죠. 넘어져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박장혁 선수가 이렇게 그 스케이트 날에 밟히면서 찢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경기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경기장 따라다니면서 이거 상처 관리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 선수촌 내 생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질문 또 보면은 담하님이 올림픽 가면 현지 관광도 하나요?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저희는 이제 딱 가가지고 현지 도착해서 선수촌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다가 끝나고 폐막식 하고 다음날 사실 뭐 조금 관광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우리 체육회에서 칼같이 그 다음날 이제 다 돌아오도록 비행기표를 끊어놔요. 그러면은 저희가 관광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현지 관광 같은 것들은 못합니다. 못하고, 또 아이스클라우드님이 여자 핸드볼이 구기 종목 유일한 진출 종목이라고 하던데 핸드볼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구기 종목들이 다 탈락해가지고 티켓을 못 따가지고 저희 선수단 규모가 작아졌는데,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그래도 티켓을 따냈고 첫 경기 굉장히 강호 독일을 상대로 이겨가지고 많은 칭찬들을 받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생순 생각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도 스포츠 의학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핸드볼 선수들 보면서 좀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스포츠 의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도 좀 일부 있어서 처음에 태릉 선수촌 들어갔을 때 핸드볼 선수들 만났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었는데 핸드볼 선수들은 이제 그 의무실 올 때 한두 명씩 오는 게 아니고 되게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또 단체로 옵니다. 단체로 와가지고 다들 또 이렇게 주사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체로 다 이제 주사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료 볼 때 좀 꼼꼼하게 느리게 천천히 보는 편인데 막 밖에서 10명 대기하고 있으면은 저도 막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주사 어디요? 그러면 주사 여기 이렇게 막 바로바로 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빨리 해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10번째 기다리는 선수는 누가 10번째겠어요? 막내가 10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막내 선수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면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스몰 토크도 좀 하면서 천천히 지려보면서 주사해 주는데 이제 그때 막내가 지금은 이제 고참급이 됐더라고요. 그 강은혜 선수, 우리 센터에 피벗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
그 볼 배분도 해주고 잘 하고 있는 이제 강은혜 선수가 예전에는 막내였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이제 고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핸드볼 선수들은 약간 단체로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많이 아프죠. 여기저기 많이 아픕니다. 그 핸드볼 되게 격렬하거든요. 중계 보면은.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또 저희 핸드볼 뭐 간판 어떤 에이스 김호나, 지금 류은희 선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호나 류은희 선수들이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두 선수가 동시에 올림픽 나가서 출전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두 선수가 같이 나갔으면은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도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김호나 선수 이번에 해설하던데 해설 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선수들이나 대중들의 말 못할 비하인드 애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아팠을 때, 제가 막 고열이 나는데 이게 어디다가 말도 못하겠고 막 그냥 약 먹고 이렇게 참았을 때, 그럴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뭐 그 선수가 크게 다쳤을 때 이제 놀라죠. 아까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박장현 선수가 손에 이렇게 날이 밟히면서 이제 크게 다쳤었는데, 그럴 때 이제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제발 다치지 마라 하는데 다쳤을 때 놀라고, 또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감독님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은 없는데 감독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그 병원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이런 것들 또 봤던 기억도 나고 하네요. 그래서 힘든 거는 이제 우리 선수, 감독, 코치님들이 아플 때, 많이 아플 때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고래밥님,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현지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현지 병원에서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 있겠죠. 그럴 때는 현지에서 하고,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수의 판단에 저희가 보통 맡깁니다. 자, 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올림픽 선수촌 내 생활은 이렇게 숙소를 다 배정을 받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선수들이 숙소 배정 받으면 그걸 또 조직에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불시 도핑 검사를 오는데, 그거를 선수가 어느 선수를 랜덤으로 지정해서 그 선수를 만나야지 도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호에 머무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수를 도핑을 하려고 찾아오는데, 근데 선수가 또 도핑하려면 이제 소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변이 안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가 안 나오냐면 그 체급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체급 있는 선수들은 개체를 해야 되는데 개체를 하려면은 보통 뭐 예를 들어 60kg 선수다. 60kg 선수면은 한 평소에 60 몇 킬로, 거의 70kg 가까이 살다가 그 시합이 다가오면 막 살을 빼거든요. 그럼 마지막 되면은 막 땀 한 방울도 중요하고, 그래서 물도 못 마셔요. 물도 안 마시고 막 땀복 입고 막 뛰면서 땀 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도핑을 하겠다고 오면은 소변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소변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옆에서 그 도핑 담당관이 계속 붙어 다녀요. 소변 받을 때까지 계속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꽤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랜덤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개체가 필요한 몇 킬로 이런 선수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도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빌리지 내에는 그 다음에는 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되게 크게 식당이 있고 뷔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가가지고 먹는 건데, 외국 음식 안 맞는 선수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가 또 옆에 있어요. 예전에는 맥도날드가 항상 있었고, 아마 도쿄올림픽 때부터는 KFC로 바뀌었을 거예요. KFC로 바뀌어가지고 KFC에서 뭐 햄버거 먹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음료 자판기가 있습니다. 음료 자판기, 뭐 패스트푸드 그 햄버거 이런 거 다 공짜거든요. 자판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음료 자판기에 이걸 딱 터치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계속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콜라 이런 것들 마음대로 막 뽑아가지고 마시고, 탄산 이런 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살찌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는 빌리지 외부에는 코리아하우스라는 게 항상 올림픽 때는 차려집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또 우리 선수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선수촌 진천 선수촌 식당 우리 직원분들이 또 막 음식 식재료들이랑 이런 것들 싸가지고 현지로 오셔요. 그리고 뭐 현지에서 구한 식재료들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또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저희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선수들이 그 한식 먹고 밥심이다. 선수는 뭐 밥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경기 잘 치르라고 이렇게 막 만들어 주시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시죠. 코리아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제 뒤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리고 뭐 경기장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셔틀 타고 다 다니고요. 그리고 선수단 그리고 대한체육회 사무실 그리고 의무실 이런 것들은 다 한 숙소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같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선수들이 아플 때 의무실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또 그 다들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올림픽 빌리지가 굉장히 큰데 그 안에 이제 웨이트장도 있어서 웨이트 필요한 선수들 웨이트도 하고 뭐 편의 시설도 있고 오락 시설도 있어요.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즐길 수 있게끔 시설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기념품 샵도 있어요. 그래서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들도 되게 많이들 사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개막식, 폐막식도 참가하는데 선수들 사실 개막식 같은 경우는 자기 뭐 그 경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개막식 가라 그러면은 개막식 가면은 진짜 대기 오래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씩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힘들고 또 뭐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은 막 추운 데서 막 감기 걸리기도 하니까 선수들은 솔직히 안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대신 가느냐? 그러면은 뭐 대한체육회 직원들도 대신 가죠. 그래서 대신 간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뭐 원래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선수들도 개막식을 가고 폐막식은 그래도 다 후련하게 가니까 다들 열심히 많이들 참가를 합니다. 근데 개막식은 부담이 있다. 사실 왜냐하면 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엄청 대기 많이 해야 되거든요. 편하게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쪼그리고 앉아 있고 막 서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개막식은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올림픽 빌리지 사진들 여기는 브라질이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들이 여기 있다라고 항상 티를 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내걸고 베이징 올림픽 때도 여기 이탈리아 팀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 보이고 이번 파리올림픽은 우리나라 숙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규모가 작아서 아마 규모가 크면은 한 동을 다 한 나라가 다 쓰는데 규모가 작으면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징 올림픽 때는 베이징이잖아요. 그 베이징 떡이 거의 매일 나왔어요. 진짜 지겨울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리아하우스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도시락들 되게 맛있죠. 이런 것들도 제공해줘서 선수들이 이런 거 먹고 힘을 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폐막식, 개막식 이런 거 갈 때 이것도 그냥 못 가죠. 이런 이제 마칭 패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폐막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걸고 가야 되고요. 제가 이제 개막식 가면은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개막식도 그렇고 조금 그냥 익숙해지는데 처음 가면은 와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막 입장할 때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막 내가 선수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재밌는데 제가 처음 갔던 데가 인천 아시안 게임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환호가 진짜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핸드폰으로 찍었던 건데 이렇게 입장할 때 뭐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이러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우리 관중들이 엄청 환호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저도 와 이거 이 맛에 또 개막식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약간 이게 차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뭐 추억들도 있고요. 뭐 선수들도 이제 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외국 선수들도 가게 되면 보죠. 그래서 리우 올림픽 때는 제일 인기 많았던 선수가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는 진짜 각국 모든 선수들이 우사인 볼트 보면 사진 한번 찍자 뭐 이러면서 되게 막 많이 몰려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숙소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제가 밥 먹고 오는 길에 그 우리 테니스의 최고 조코비치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테니스장을 쭉 다 둘러싸가지고 전 세계 모든
선수들 스태프들이 조코비치 선수 연습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한 조코비치의 팬이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기뻐하면서 훈련하는 거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도 찍었었고, 그리고 대회 갔다 오면은 청와대에서 선수단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가가지고 만찬하고 뭐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선수들 에피소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리오 올림픽 때 2016년에 그 저희 목표가 그거죠. 금메달 10개 따고 종합 10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초반에 저희가 계산한 금메달 중에 이제 유도가 몇 개가 있었는데 유도가 금메달 하나도 못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리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박상영 선수가 그때 할 수 있다. 이걸로 금메달을 땄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다 같이 의무실에서 모여서 TV 중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소리 지르면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박상영 선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스타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수촌 10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김연아가 이쁘냐 손현재가 이쁘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둘 다 예쁘다라고 하고 둘 다 너무 다들 착하고 인성도 좋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제가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제가 14년도에 입사하고 그해 소치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은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김연아 선수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좀 안면이 있었고 저희 성촌에서 일할 때도 이제 의무실 몇 번 찾아오니까 그런 식으로 안면을 익히면서 뭐 봤었고 한데 김연아 선수는 그 이제 한 번씩 제가 피겨 선수들 훈련장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활발해요. 저랑 의무실에 둘이 있을 때랑 되게 다릅니다. 김연아 선수도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 사진은 제가 2016년에 노르웨이 릴레한메르에서 열린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 동계올림픽 갔을 때 김연아 선수 만나가지고 뭐 잘 지내냐 뭐 이러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김연아 선수가 선수로 온 건 아니고 그런 약간 홍보 대사 이런 자격으로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올림픽 그 동계 종목은 설상 종목이랑 빙상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때는 의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 대중교통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김연아 선수도 되게 막 차 빌려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어서 의외다 이런 생각했었고 손현재 선수는 항상 러시아에서 훈련해가지고 제가 잘 못 만났는데 대회 때만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대회 때 저 때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인데 대회 때 만나면은 막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들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 다른 종목들 선수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와 본인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키 크고 길쭉길쭉해서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 뭉쳐야 찬다 나오는 김현우 선수인데 그때 레슬링 시합 때 1회전에 우승 후보 2명이 만난 거예요. 김현우랑 다른 러시아 선수였나 만났는데 되게 판정이 조금 별로였어요. 판정이 약간 석연찮은 판정 때문에 졌었는데 되게 분해했었는데 그 레슬링은 또 패자부활전이 있거든요. 패자부활전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기고 올라와서 3, 4회전 동메달 결정전까지 올라와가지고 동메달 결정전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쳤냐? 경기 중간에 다쳤대요. 근데 막판에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내측 인대가 파열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열된 거 극복하고 그거를 역전해서 이기는 걸 보고 와 진짜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전인지 선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막 골프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외롭게 다니다가 올림픽 빌리지에 와가지고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숙소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행복해하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배드민턴 안세영 그리고 탁구 신유빈, 펜싱 오상욱 선수인데 이 선수들 이번에 아마
잘 할 건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은 선수들입니다. 저랑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다들 좋은 선수들인데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사진 가져와가지고 응원하는 차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응급 상황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손 이렇게 날에 밟혔던 거. 그리고 선수의 부상 정도가 크면 어떻게 조치되나? 그러면은 그 다 병원들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지정해 놓은 병원들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따라가지고 거기서 처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올림픽 가면 선수들끼리 많이 사귀나요? 라고 하시는데 가서 사귀진 않고요. 선수촌 내에서 사귀는 선수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이번 파리 올림픽 선수들 가가지고 정말 그 올림픽 나간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간절한 선수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또 아픈 거 참고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저희 이제 그런 것들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선수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조금 못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니까 이번 올림픽 나온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력 다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